예. 김경민, 김영웅, 박상영, 성창민, 신재현, 신재호, 엄찬호, 정건호, 그다음에 한기병, 한상진, 권상윤, 권혁빈, 이예림, 허예원, 허예원 학생, 네, 없고, 김채윤, 김여진, 안지현, 최윤서, 한희연, 황준영, 김민지, 김정주, 이지헌, 장진영, 김채민, 박은서, 양다윤, 이혜정, 최희재, 최준, 아까 중간에 허예원 학생, 허예원, 중간에 중간에 채팅으로 얘기는 했는데 허예원 학생 대답 없으면 결석이에요. 허예원, 자, 허예원 학생 자리 없어요? 자, 다른 학생들도 다 봤겠지만 허예원 학생 중간에 채팅으로 왔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불렀는데 대답이 없네요. 어떻게 되지? 자, 일단은 허예원 학생은 제가 아직까지는 결석 처리할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시던지 뭔가 사정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줘요. 지금 뭐 그냥 여기 참여만 하고 자리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제가 이 비대면 수업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건데 그냥 켜놓고 여러분들 딴짓하고 있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뭐 그게 저한테 특별히 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강의 안 듣는다고 제가 마음이 좀 아플 뿐이죠, 저는. 하지만 강의를 안 들으면은 손해는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나이는 됐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뭐 특별히 뭐라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죠,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의를 가능하면 좀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허예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아까 중간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름은 불러도 아무 의미 없는 메아리가 되고 지금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허예은 학생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냥 접속만 해놓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렇게 살지는 말도록 합시다. 자, 허예은 학생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저는 그냥 결석 처리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출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세팅하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고분자 가공이고, 고분자 가공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많은 가공법을 소개시켜 드렸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고분자 가공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가공법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익스트루전, 압출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압출기를 여러분들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은 중요하고 뭐 어떤 조건은 어떤 식의 연관이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쭉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번으로서 사출 성형, 인젝션 몰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출 성형은 기본적으로 압출과 가장 큰 특징은, 가장 다른 점, 차이점은 뭐냐면은 바로 금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압출 공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들은 다이에서 나오는 모양이 결국은 제품의 모양이 돼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필름이죠, 필름 여러분. 필름 형태를 가장 그냥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복잡한 모양을 만들고 좀 더 다른 모양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앞에다가 뭐가 필요하냐면 금형, 몰드를 여러분들이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몰드를 갖다 붙이면은 그 몰드 안에 있는 캐버티, 빈 공간을 채우면은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출 성형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 제품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사출기, 사출 성형기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램핑 부분하고 플라스틱 게이팅 부분하고 드라이브 유닛하고. 자, 이 플라스틱 게이팅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멜트를 만드는 거죠, 고분자를. 멜트를 만드는 것으로서 이건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호퍼도 있고 배럴도 있고 안에 스크류도 있으니까 압출기처럼 보여요. 압출기하고 사실은 거의 동일해요. 그냥 압출기를 여러분들이 갖다 붙여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사출 성형에서는 이 스크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압출기에서는 스크류가 그냥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돼요. 스크류는 그냥 앞으로만 돌아가면은 계속해서 펌핑만 하면 되니까, 이송만 하면 되니까 스크류가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출 성형에서는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금형에다가 멜팅을 채운 다음에는 그 금형에서 제품이 냉각돼서 제품으로 완성될 때까지 이 사출기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멜트가 더 이상 공급이 되면 안 돼요. 공급할 수도 없고. 그럼 그동안에는 스크류가 다시 뒤로 빠졌다가 다시 펌핑을 할 때 앞으로 나오고, 대기할 동안엔 뒤로 빠지고, 펌핑할 때 앞으로 들어가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스크류는 앞뒤로 왕복이 가능한 스크류를 사용하는 게 압출기와는 차이점이죠. 그리고 스크류를 안 사용하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었죠. 플런저라고 그래서 일종의 여러분들 피스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피스톤이라서 앞으로 밀어줬다가 뒤로 빠졌다가 다시 채울 때는 앞으로 밀어주고 그런 스크류 또는 플런저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멜트를 만들어 가지고 금형에 채워주는 부분을 우리가 플라스티케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금형 부분이죠. 금형이 붙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클램핑 유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여기는 그러니까 얘가 금형이에요, 여러분들. 금형인데, 금형은 하나는 픽스드,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금형이 있고, 하나는 무빙, 움직이는 금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이 사출 성형이 다 끝난 다음에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픽스드 또는 우리가 스테이셔너리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뜻은 뭐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되어져 있는 금형이 있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금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움직이는 금형이 뒤로 빠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 때는 얘가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닫혀 있는 상태가 되죠. 닫혀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 멜트가 들어와요. 멜트가 들어와가지고 빈 공간, 우리가 캐버티라고 하는 부분을 채워준 다음에 냉각이 돼서 완성이 되면은 다시 금형이 오픈이 돼요. 그럼 오픈이 되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꺼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닫히고. 그래서 이 클램핑 유닛은 무빙 몰드가, 움직이는 몰드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유닛은 뭐냐면은 여기에 뭐 스크류가 있거나 플런저가 있거나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움직여줘야 되니까 움직이는 이런 모터가 달려있는 부분, 모터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드라이브 유닛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인젝션 몰딩 머신, 그러니까 사출 성형기, 사출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부분이 하는 역할. 그리고 이 사출 성형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몰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출기는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사출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금형에다가 멜트를 집어넣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그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자, 그래서 인젝션 몰딩은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금형이 열렸다가 닫히고 멜트가 들어가고 냉각시키고 열리고 제품 빼고 다음에 금형 다시 닫히고 멜트 들어가고 냉각시키고 금형 열리고 다시 빼고, 뭐 지금 제가 말로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죠. 이렇게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이클이 있냐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멜트를 몰드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멜트를 몰드에다 집어넣은 다음에는 홀딩을 시켜요. 어떻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냉각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거를 이제 홀딩 프레셔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홀딩을 하고 있는 동안에, 홀딩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금형이 닫히고 그 안에 멜트를 집어넣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멜트가 냉각될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뭐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셔널 멜트, 여분의 멜트를 다시 집어넣어줘요. 왜? 냉각되면서 약간의 부피 수축이 일어나면서 그 캐버티를 완전히 채워줘야 되는데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고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빈 공간을 여러분들이 여분의 멜트를 집어넣어줘가지고 채워줘야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 나오는 제품이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일도 해주고, 그 다음에 멜트가 여러분들 이제 냉각이 되는 거죠. 냉각이 돼가지고 이제 딱딱하게 정화가 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걔네들을 가지고 이젝션, 제품을 빼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스크류의 관점이에요. 스크류 또는 아까 얘기한 플런저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플라스티케이팅 유닛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가운데 부분. 그 부분의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몰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몰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몰드가 닫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스크류가 앞으로 전진을 해요. 스크류가 앞으로 전진하면은 멜트가 몰드를 채우겠죠. 그래서 몰드 안을 꽉 채우고 난 다음에는 홀드를 시켜요. 홀드를 시키고 그다음에 스크류는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몰드 안에 있는 멜트는 어떻게 돼요? 쿨링이 되는 거죠. 쿨링이 됐다가 다 쿨링이 끝나면은 파트를 여러분들이 빼줘요. 파트를 빼줄래, 아이고. 오케이. 파트를 빼주려면은 몰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몰드는 오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몰드와 스크류가 서로 상호적으로 왔다 갔다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 안에 있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인젝션 몰딩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거는 그냥 뭐 외우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몰드가 닫혀 있는 동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멜트가 채워져야 되니까 멜트가 채워지려면은 스크류는 앞으로 와야 되고 그다음에 멜트가 꽉 채워진 다음에는 걔를 냉각시키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 유지를 하다가 스크류는 다시 다음번을 위해서 뒤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냉각이 끝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몰드가 열려야 되겠죠. 왜? 그래야지 그 제품을 꺼낼 수 있으니까. 여기서 파트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제품. 여기서 파트라는 거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익스트루전하고 인젝션 몰딩을 비교할 때 익스트루전은 우리가 컨티뉴어스 공정이라고 이야기했죠. 연속 공정.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인젝션 몰딩은 디스컨티뉴어스, 불연속적인 공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불연속적인 공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사이클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죠. 사이클을 가지고. 스크류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고 몰드는 열렸다가 닫히고 그다음에 그 안은 멜트는 채웠다가 냉각이 되면 다시 빼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디스컨티뉴어스한 공정이기 때문에 인젝션 몰딩과 우리가 익스트루전을 비교할 때 컨티뉴어스하다 또는 디스컨티뉴어스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압출기와 마찬가지로 사출 성형도 여러분들이 그 사출 성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운전 조건, 가공 조건을 잘 셋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출 성형에서 여러분들이 운전 조건을 셋업하기 위해 고려해야 되는 주요 변수는 무엇이냐를 나열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일단 온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실린더, 그러니까 그 사출기, 배럴의 온도도 되게 중요할 거고 금형의 온도도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형이 너무 차갑게 됐다 그러면은 멜트가 금형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굳겠죠. 그럼 들어가자마자 굳으면은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만약 그런 식으로 멜트가 와서 굳어지면은 그 뒤에 있는 멜트가 더 이상 들어오지가 않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캐버티를 여러분들이 채울 수가 없고 빈 공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배럴의 온도와 금형의 온도도 잘 세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하죠. 사출 속도. 사출 속도는 결국 스크류의 RPM이죠. 스크류의 RPM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멜트가 빨리 채워지느냐 천천히 채워지느냐. 그렇다고 생산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채운다고 해서 그게 장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빨리 채우더라도 그 안에 있는 캐버티를 빈 공간을 여러분들이 다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도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결국 사출압력, 보압, 배압 이런 그 압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금형 안에 몰드 안에 멜트를 집어넣어주고 그 멜트가 그 냉각될 때까지 그거를 홀드를 한다고 그랬죠.
그 홀드를 하고 있을 동안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왜? 압력이 너무, 그러니까 압력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 압력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그 캐버티를 채우고 있는 멜트가 고화가 다 되기 전에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안에 있는 압력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그 멜트가 그 캐버티를 골고루 채워줘야 되는데 압력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좀 그 뭐라 그럴까 과하게 밀려가지고 채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품이 제대로 된 모양이 돼서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보압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배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출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그러니까 멜트를 금형 안에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멜트를 채워줄 동안에 스크류가 이제 뒤쪽으로 가죠. 그럼 그 뒤쪽으로 갔을 때 그 앞에 빈 공간, 스크류 앞쪽에 가해지는 압력을 우리가 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배압도 나중에 그 제품의 어떤 분량이라든지 이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보압을 갖는 시간이라든지 냉각을 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을 잘 맞춰줘야지 제품들이 제대로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출 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전 조건을 세팅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온도 관련되는 것들, 속도 관련되는 것들, 압력 관련되는 것들, 시간 관련되는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챙겨줘야 돼요. 근데 이 챙기는 것도 이거는 압출 성형하고 마찬가지예요. 얘네들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의 관계를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가공하고자 하는 고분자 재료 있죠. 그 재료의 프로퍼티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 공정 조건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 조건은 그냥 공정 조건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압출 성형에서 본 것처럼 그 공정에 어떠한 재료가 투입되느냐에 따라 그 재료에 맞는 재료의 물성에 맞는 공정 조건을 여러분들이 셋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몰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몰드는 지금 이건 몰드가 닫힌 상태고 몰드가 열린 상태예요. 자, 몰드가 닫힌 상태에서 지금 여기 검게 돼 있는 부분 있죠. 제가 다시 좀 그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노란색 칠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편하겠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 스프루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 사출기가 있어요. 이제 사출기에서 멜트가 들어오겠죠. 이 금형 안으로. 그래서 멜트가 처음으로 사출기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가 스프루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들어온 멜트는 러너를 달려요. 말 그대로 여기는 이제 그 멜트가 달리는 부분이에요. 멜트가 달려가지고 이제 이 빈 공간들을 채우는 거죠. 멜트들이. 그랬을 때 이 초반에 달리는 부분은 우리가 러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제품으로 만드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거. 요 부분. 요 부분. 그래서 이제 오픈이 되면은 요게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제품으로 만드는 부분이에요. 제품.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조립식 프라모델을 만드는 데는 이게 이제 서로 붙어서 러너하고 파트가 붙어서 나와요. 러너하고 파트가 붙어서 나오니까 우리가 조립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러너하고 파트를 잘라줘야 되겠죠. 그 잘라주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잘 안 보이는구나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러너하고 파트가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게이트 부분을 잘라줘가지고 파트를 빼서 우리가 조립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출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성형, 그러니까 금형, 몰드 부분이고 몰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몰드에서 빼낸
이제 그 파트들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프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러너를 달려가지고 파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이 파트고 그 러너하고 파트가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건 스프루가 뭔지, 러너가 뭔지, 게이트가 뭔지, 파트는 뭐 여러분들 제품이니까 파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사출 성형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은 여러 가지 공정 변수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공정 변수를 뭐 온도도 이야기해줬고, 그다음에 사출 속도도 이야기해줬고, 그다음에 압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도 얘기해줬고, 그다음에 각각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얘기해줬는데 얘네들도 중요하지만은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금형이에요. 금형. 금형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몰드죠. 몰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인 제품이 결판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컵을 만들고 싶다. 컵을 만들고 싶으면 컵 모양의 금형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금형이 예를 들어서 뭐 좀 모양이 이상하게 설계가 됐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컵도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형 내에 멜트가 흘러가는 통로가 있겠죠. 그 통로들을 아주 적합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불량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출 성형에서 나올 수 있는 불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그 제품이 제대로 못 나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금형이에요, 금형. 그래서 사출 성형에서는 이 금형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금형은 보통 이런 식으로 그 캐드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 캐드 사용을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2학년 때 여러분들 뭐 실험 같은 거 했으면은 그 캐드를 사용을 해서 우리 3D 프린팅 여러분들 실험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 금형은 설계가 중요하고 이 설계를 제대로 해야지만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출 성형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불량들에 대한 것을 봅시다. 불량. 첫 번째는 우리 미성형. 말 그대로 성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성형이 제대로 안 되는 건 뭐냐면은 몰드 내 캐버티. 이제 영어인데 그냥 한글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 캐버티. 그러니까 빈 공간이죠. 그 빈 공간을 채우면 그게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제품이 되는 건데 미성형은 이 캐버티가 제대로 안 채워진 경우에 나올 수가 있죠. 그다음에 바리. 바리라는 건 뭐냐면은 금형이 이제 무빙 파트하고 그다음에 픽스드 파트가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얘네가 이제 딱 클로스가 됐을 때 닫혔을 때 그 옆으로 그 틈새로 새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그 금형의 그 라인으로 새어 나오면은 이제 얇은 수지막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그 조립식 많이 만들어 본 친구들은 가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불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파트가 원래는 요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죠? 요 모양으로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쭉 나왔죠. 얘네들은 뭐냐면은 그 금형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틈새로 멜트가 새어 나와서 냉각이 돼가지고 된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불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불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거는 금형 설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하면은 이런 불량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엔 이제 여러분들 에어트랩. 에어트랩은 지금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금형 내에서도 그 캐버티 안을 흘러가는 멜트의 경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로를 여러분들이 잘못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그 금형이 닫혀 있는 동안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배압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압, 배압. 그 보압, 배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그 금형 내 캐버티 안에 기포가 있는 상태로
기포가 있는 상태로 냉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제품을 꺼내보면은 제품 내에 뭔가 공기방울이 뻥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제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건 당연히 불량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에어 트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휨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성형품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평평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약간 이렇게 그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자,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수축률 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는 수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한쪽은 수축이 덜 되면은 수축이 많이 되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휘어져 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불량도 여러분들이 저기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은 자, 외관은 수축은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수축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수축이 여러분들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컵 같은 데 보면은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그러한 불량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량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수축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함몰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면은 이런 부분에 이제 함몰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외관 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크랙은 말 그대로 그냥 크랙이에요. 크랙은 이게 깨진 부분이 있는 거죠. 깨진 부분이 생기는 부분을 우리가 크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웰드라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지가 그 캐버티 안에서 2개 이상이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흐름에 의해서 한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멜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이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에서 만나죠. 또는 멜트가 지금 이건 러너예요, 여러분들. 러너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퍼져 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서 만날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서 만날 거란 말이죠. 이 만났을 때 이 만남의 흔적이 최종적인 제품에서 보일 때가 있어요. 최종적인 제품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에서 뭔가 2개가 이상하게 만났다 하는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웰드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수지 이름이 만나서 외관상으로 볼 때 뭔가 약간의 함몰 같은 그 외관 수축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웰드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뭐라 그럴까 불량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출 성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불량들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출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고, 이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이 압출과 사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깊이 있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과에 이 사출기나 압출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사출업체나 압출업체를 여러분들 뭐 견학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제가 그 동영상으로 사출 성형하고 압출 성형에 관련되는 걸 동영상으로 만든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제 주변에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 만들어서 교육 자료로 사용하신 분한테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겠다라고 부탁을 드려서 허락을 받고 가져온 동영상 자료가 몇 개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압출과 사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개념이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워낙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들었던 거를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동영상 자료를 보고 저게 조획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영상을 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 동영상 자료를 보는 거는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뭐 조금 일찍인데 뭐 이런 날도 있어야 되겠죠. 자,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